그리고 축구 얘기로 넘어가면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주장일 뿐 아니라 EPL 토트넘의 주장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울산에 와 있습니다. 2023년도 K리그 울산 현대가 우승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시민구단도 이렇게 운영하고 경기장도 정부 돈으로 다 지어주고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프로스포츠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체적인 단련을 아주 잘했고 누가 신체적인 움직임, 신체적인 기량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느냐만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프로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축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적인 산업입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축구의 산업 규모는 보험산업과 자동차 산업 사이 약 11번째 규모의 산업, 인더스트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회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 저 사람이 한 대로 따라하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인물이 되겠구나, 훌륭한 인물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죠. 과거에는 롤모델이 누군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중세나 고대에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운 장군들이 롤모델이었죠.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가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롤모델일까 조금 의아했던 직군들, 과학자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당당히 롤모델이라고 충분히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리고 중세에는 어떤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추적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워낙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언제 어떤 요소를 투입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공을 가져왔느냐를 정밀하게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설령 노력의 방법이 밝혀졌다고 해도 그 방법을 따라서 한 것이 그 사람의 성공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예술을 잠깐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술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고 스포츠에도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맨 마지막에는 대중들의 취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행운이라는 요소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포츠는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에서도 물론 운이라든가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는가 혹은 경기의 오심이라든가 등등 인간의 힘으로서 인력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여타 분야에 비하면 그런 요소가 그렇게 많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는 깔끔합니다. 기록 경기는 기록으로 모든 것이 판명나죠. 100m를 누가 가장 빨리 뛰었느냐, 마라톤 42.195km를 누가 먼저 제일 이른 시간에 들어왔느냐, 양궁, 사격, 수영, 기록으로 딱 1등, 2등, 3등이 깔끔하게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는 등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없습니다. 팀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어로 또 연간 내내 성적으로 모든 것이 숫자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구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경기력이 매주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공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프로구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하는 기업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영웅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1등 한 사람은 재능 있는 개인이 규칙을 지켜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직업적으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에 따라 특별한 경기력을 보유하게 되면, 그래서 성적을 내면 그 성적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포츠의 본질이죠.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은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만 합니다. 노력 없이 정상에 오르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특히 축구나 야구나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 종목일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영웅 제조 비용이 가장 싸게 먹히는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을 숭배를 해야 합니다. 아무나 영웅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어떤 업적을 낸 사람을 영웅으로 숭배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스포츠만큼 모든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웅을 가려내는 제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우승팀이 가려지는 날, 혹은 NFL 미식축구 우승팀이 가려지는 날, 그리고 NBA 농구팀이 가려지는 날, 또 아이스하키 NHL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우승팀이 가려지는 날, 대통령이 라커룸으로 전화를 해서 감독과 통화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주 흥분한 목소리의 감독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고 감격에 찬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죠. 그리고 우승팀 멤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만찬이나 오찬을 베푸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웅 만들기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없는 영웅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영웅을 영웅으로 포장하고 또 영웅으로 기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는 정기적으로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영웅을 영웅으로 대통령이 공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훨씬 스포츠맨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죠. 스포츠맨이 아니라 사회적 영웅으로서의 이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축구나 야구나 농구, 배구, 아무튼 주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웅이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출연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영웅이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출연해서 자기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다다르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K리그 우승팀이 오늘 가려지기는 했지만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리그 시즌 마지막 경기는 12월 3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울산이 승리의 세레모니 대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한 번쯤 그 선수단 라커룸이라든가 혹은 경기장 이 피치에서 세레모니를 할 때 전화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 우승팀이죠. 12월 중순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이후에 용산으로 불러서 선수단 전원에게 오찬이나 만찬을 내고 한번 담소를 나누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부터 이제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가 열리죠. 그래서 코리안 시리즈는 우승팀이 결정되는 순간에 전화를 하실 찬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야구 우승팀도 용산으로 불러서 선수단과 야구 얘기도 좀 하고 선수단을 한번 치하하시면 어떨까? 이것도 저는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 대통령께서 충암고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충암고 최고의 스타는
프로야구 83년에 오비베어즈에 입단해서 노히트 노런을 하기도 했던 장호연 선수가 충암고 출신이죠. 충암고는 야구 명문인데요. 윤 대통령께서도 야구에 나름대로 지식도 많으시고 야구 좋아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한국 시리즈에 관심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 얘기로 넘어가면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주장일 뿐 아니라 EPL 토트넘의 주장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뒤에 마이크를 탁 내려놓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내려놓는다든가, 한동안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부진했던 선수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결승골을 넣으니까 그 선수 등을 떠밀어서 관중들에게 환호를 받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는 정말 나이스 가이다, 가정교육 잘 받았다, 한국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등등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영웅의 이미지에 덧대서 무언가를 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훨씬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기장도 스포츠만을 위해서 따로 지어야 합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죠. 그리고 선수들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 생애를 걸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는 엔드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문화 상품을 우리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충분히 더 얼마든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다소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울산 현대의 K리그 2연패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선수들을 불러서 만찬도 하시고 오찬도 하시고 전화도 하신다면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 늘어나고 영웅들을 영웅으로 대하는 그런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널리 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